고려라는 나라의 상황이 어때? 좋아 보여? 아니지. 강영국 와야 되겠지? 강영국 와야 되겠죠? 어때? 개판이잖아. 그치? 자, 어떤 식으로 개판이야? 자, 이자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한가 신하밖에 안 되는 놈이 왕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통해서 왕권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붕신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약화돼 있었던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나라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4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금입니다. 금나라. 반짝반짝 네, 금나라야. 자, 그런데 이 금나라는 누구냐면 여진이야. 너희들 여진 들어봤지? 그런데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 자, 그런데 이 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한테 부모님이라고 불렀어. mother, father. 우리한테 그렇게 불렀단 말이야. 고려한테 부모님, 엄마, 아빠 네,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진족의 힘이 세지게 되면서 얘네가 금나라까지 세우게 되니까 얘네 힘이 너무 세져 버린 거야.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애들을 우리가 섬기고 형으로 섬기고 임금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얘네들을 형과 임금으로 섬기는 무슨 관계를 맺어버렸냐면 4대 관계를 맺어버렸어. 자, 그때 4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자경 같은 인물이 가서 맺고 옵니다. 알았죠? 얘가 중심이 돼가지고 맺고 와요. 자, 얘가 바로 누구야? 선생님이 문벌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문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금나라 건드려가지고 전쟁 같은 거 터지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선 잃을 게 많으니까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4대 관계를 맺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 금과의 4대 관계를 누가 맺었다고? 이자경과 같은 문벌들이 맺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상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발생했던 사건이 있으니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으니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묘청은요 스님입니다. 그런데 스님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풍수지리설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야. 자, 얘들아,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묘를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집이 잘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런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폭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거 기억한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시험자 미친 듯이 나와. 알았어? 자, 묘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풍수지리설에 아주 해박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묘청이 어느 날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임금 인종을 찾아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을 쳐봤다는 거야. 근데 점을 쳐보니까 지금 우리 고려가 개판이다. 그런데 그 개판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수도 개경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빨리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돼? 서경으로 옮겨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묘청이 외쳤던 것들, 자, 묘청이 주장했던 내용들,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묘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를 옮기자. 자,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서경을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오랑캐한테 형아, 임금님 이렇게 불러야 돼. 오랑캐 쉐끼들 그냥 죽박 날려버리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금나라를 뭐하자? 정벌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칭제 건언을 주장했단 말이야. 자, 칭제 건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에 따라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 칭제라는 게 뭐냐면 황제 칭호스다. 우리도 금나라처럼 똑같아. 야, 쟤네만 쎄? 야, 우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무슨 칭호 쓰자?
황제 징후를 뭐 합시다? 사용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쟤네랑 똑같이 뭐야?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칭제 건언을 주장했다 해도 맞는 얘기고 황제 칭호 사용과 연호 사용을 주장했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 알아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종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 거야. 아 그래 서경으로 옮기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자 인종과 자 그리고 누가 그렇지 묘청이 결국은 네 서경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은 네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고려에 그 당시에 굉장히 센 놈이 있었어. 그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겁나 썩은 놈이야. 누굴까? 김부식.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김부식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김부식은 이자겸보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문벌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개경에서 해놓은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김부식과 같은 문벌들은 지금 옮기고 싶어? 안 옮기고 싶어? 안 옮기고 싶어? 자, 잘 본다. 잘 봐. 자, 묘청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경파라고 해. 자,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얘기했어. 자, 그렇다면 김부식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지. 개경파라고 해. 그러니까 수도 개경을 옮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김부식이 반대했단 말이야. 자,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냐면 아니 그렇게 서경이 그렇게 좋으면 아니 그렇게 벼락이 1년 동안 30번이나 떨어지냐? 그 서경 개판이야.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해서 반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에 인종이 넘어가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계획은 무산이 돼서 실패를 해버리니까 자 묘청이 화가 났죠. 그래서 묘청이 서경에다가 실제 궁을 짓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네 난을 일으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묘청의 난. 그러니까 묘청이 실적으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고려를 뒤집어야지 라고 하면서 서경 땅에서 난을 일으켰다고. 자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묘청의 난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실패한다. 왜 그러냐면 자 요거 시험제 잘 나옵니다. 자 누가 개입했을까? 자 PD님 누가 개입했어? 부식이. 자 김부식이 개입했어. 그렇지. 자 그래서 김부식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나라의 군대 광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 뭐 해버렸다? 진압해버렸기 때문에 묘청의 서경 전도 운동은 네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묘청의 서경 전도 운동하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바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이야.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그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나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신채호 선생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묘청의 서경 전도 운동은 더더욱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잘 나오는데 우리 채호 형 때문에 네 우리 묘청의 서경 전도 운동 더더욱더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신채호 선생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조선 일천연례 제1대 사건.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상에서 정말 제1대 아주 대단했던 사건으로 뭐를 뽑았냐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자주적이냐 이거야. 그래서 신채호 인물과 연관지어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것은 묘청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자 서경파가 있고 자 그리고 뭐가 있어? 개경파가 있어. 서경파와 개경파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알았지? 자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묘청이 있어요. 자 우리 PD님 한 명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람보쌤이랑 지금 강의를 10년 이상 찍었어요. 자 묘청하고 또 누가 있어?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누가 있어? 인종 이름 미친 인종은 거기다 넣냐?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냐면 네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정지상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단한 시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묘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경파고 그다음에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겁나 썩은 놈 김부식.
그렇지. 그래서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기본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면 서경파 같은 경우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풍수, 지리설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묘청 자체가 선생님 뭐라 그랬니? 스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종교 불교. 그래서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 김부식 자체는 네,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고, 그다음에 서경파가 계승했던 것은 얘는 누구를 계승하고 있냐면 고구려의 기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고, 자, 그다음에 개경파는 기본적으로 네, 신라를 계승한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서경파는 금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답은 네, 겁나 가서 때려주라는 거야. 죽방 난리라는 거야.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폐벌이라는 거야. 금나라 조폐벌이요. 금국을 뭐해라? 정벌해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개경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금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된다? 4대 관계를 네, 맺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야.